안녕하세요. 오늘의 지혜의 오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꼭 알고 계셔야 할 혈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혈압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은 재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혈압계 숫자 뒤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병원에 가시면 왠지 모르게 괜히 긴장되고 떨리시는 분들 계시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손이 땀으로 촉촉해지는 느낌 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긴장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압 수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의 긴장감 때문에 혈압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른답니다. 흰 가운, 즉 백의를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의 고혈압이 얼마나 흔한지 아세요?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무려 약 20%, 그러니까 5분 중 1분 정도가 바로 이 백의 고혈압에 해당한다고 해요.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5분 중 1분이 실제로는 고혈압이 아닌데도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혈압이 정상인데도 병원에서 높게 측정된다는 이유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필요하지 않은 혈압약을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무기력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나른하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지럼증도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지럼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낙상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압으로 인해 갑자기 실신을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평소에는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특히 더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혈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바로 가정혈압, 즉 집에서 직접 재는 혈압의 중요성이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재주시는 혈압은 사실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만 측정된 수치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혈압은 수도 없이 변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화장실을 갈 때, 가벼운 산책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을 잘 때, 이 모든 순간마다 혈압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딱 한 번 잰 혈압만으로는 그분의 혈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가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에요. 팔에 혈압계를 차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동으로 혈압이 측정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집에서 직접 혈압을 재는 가정 혈압 측정이에요. 요즘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가정용 혈압계를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댁에도 하나씩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혈압계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언제 재야 하냐고요?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예요.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옷 바람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정도 가만히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밥을 드시기 전에 그리고 약을 드시기 전에 재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왜 하필 아침이냐고요? 그건 아침 고혈압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에는 혈압이 낮아지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현상을 아침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졸중 위험을 아주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인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다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뇌졸중이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아침 고혈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갑자기 몸을 세게 움직이거나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꼭 아침 혈압을 직접 재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측정하신 수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시면 더욱 좋아요. 작은 수첩이나 달력 한쪽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혈압을 그냥 오래 놔두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높다는 건 피가 혈관 벽을 세게 밀어붙인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혈관 벽이 강한 압력을 계속 받으면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 손상된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끼기 시작하고 칼슘도 쌓이면서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이렇게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덮개가 끼는 것을 죽상동맥경화증 또는 쉽게 죽종이라고 불러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서 물이 잘 안 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그렇게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 피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협심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피를 못 받아서 죽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슴이 갑자기 쥐어짜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팔이나 턱까지 통증이 퍼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실제로 심장 혈관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일반적인 시술로는 혈관을 넓히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보통 좁아진 혈관을 넓힐 때는 풍선처럼 생긴 기구를 혈관 안에 넣어서 부풀리는 방법을 쓰는데 혈관이 너무 딱딱하고 석회화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 풍선도 혈관을 제대로 넓혀주지 못해요. 그럴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특수기구로 혈관 벽에 쌓인 딱딱한 덩어리를 직접 갈아내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세요? 고혈압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실감이 나시죠? 우리 소중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혈압 관리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압 변동성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혈압이 115에 75였는데 저녁에 재보니까 갑자기 145에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재보면 또 120에 80이 나오고요. 이렇게 잴 때마다 혈압 수치가 들쑥날쑥 크게 변하는 걸 혈압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해요. 평균을 내보면 그럭저럭 정상 범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변동성이에요. 혈압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혈관이 유연하게 잘 조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건강한 혈관은 혈압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탄력을 잃으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혈압이 정상처럼 보여도 변동성이 크다면 혈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맥압이에요. 맥압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혈압을 잴 때 보면 숫자가 두 개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숫자를 수축기 혈압, 아래 있는 숫자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20에 80이 나왔다면 122 수축기 혈압이고 82 이완기 혈압이에요.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바로 맥압이에요. 120에서 80을 빼면 40이죠? 이렇게 맥압이 40 정도일 때는 비교적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위 숫자는 150인데 아래 숫자는 70이 되면 맥압이 8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맥압이 커진다는 건 혈관의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중요한 신호예요.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압력을 흡수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쑥 올라가고 반대로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맥압이 크게 벌어질수록 뇌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되는 병이고 심부전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이에요. 이 두 병 모두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을 재실 때 단순히 위아래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두 숫자의 차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 차이가 60을 넘어간다 싶으시면 꼭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혈압은 숫자 하나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옳지 않고, 반대로 한두 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재서 내 혈압의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날짜와 수치를 기록해 두시고 그 기록을 들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세요. 단순히 위아래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잴 때마다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지도 살펴보시고 두 숫자의 차이인 맥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은 초기에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심장, 뇌, 콩팥 등 우리 몸 곳곳에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혈압 관리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건강을 지켜드린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